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6월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빨강색, 파랑색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까요?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1% 강보합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1% 올라서 2700.21 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12% 올라서 735.20로 시작합니다. 개장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미국장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CI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막 엄청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이슈가 있는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접근하는 거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이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좀 기민하게 보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테마성에 약간의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쏠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5, 0.7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오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 오르고 HD 현대중공업도 1.6% 정도 올라서 이렇게 조선 대장주와 방산 대장주 이렇게 조금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89만 3천 원이니까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신고가가 43만 원인데 지금 41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갭이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하락세가 도드러지는데 0.1에서 0.9까지 전반적으로 다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HMM이 3.5% 이슈가 있나요? 영정도 뭐 정화 활동? 저거 SCFA 지수, 운임지수. 운임지수가 네, 한 달 사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SCFI 지수, 네,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네. 오케이. 또 경영권 내각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나 보네요. HMM 오늘 3% 정도 오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 대부분 1, 2% 정도 또 상승하는 게 뭐 한국전력, 카카오,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약간 눈치 보기, 좀 약간 탐색전 이런 게 좀 초반부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디램 가격이 또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고정가도 지금 거의 3달 연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하필이면 이제 증권가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과연 이 수요가 관세에 대한 선제 수요 외에도 계속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슈팅은 안 나오고 있지만 수출입 데이터나 이제 이런 디램 고정가 이런 변동성을 보면 사실 반도체 좀 수급이 쏠려도 괜찮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좀 올라가는 게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이랑 방산 쪽도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일부 종목이 그 CATL 좀 뚫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좀 소부장 작은 종목군들 막 날아가요.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2차 전지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예, 야간 선물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또 굉장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하락했었던 산업군들의 반란 이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이거 아이온2 티저 나오고 나서 좀 빠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산주들은 그 하나가 또 유럽 쪽 진출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네. 라인메탈과 계속 비교하는 내용들이 아마 기억나실 텐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쪽은 수출입 데이터가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유가 있군요. 네, 수출입 데이터 쪽에서 이벤트 있는 종목군들 나쁘지 않고 또 폭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안에서 에어컨 틀고 이제 뭐 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 있어서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엔터나 이런 것들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실리콘투 얘네가 초반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3%, 4%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거 YG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는 뭐 리포트 세게 나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한 1, 2% 정도? 2%도 아닙니다. 1% 조금 넘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약간 좀 6월 들어와가지고 뭐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대장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뭐 수출 데이터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는 반응을 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장품 정도. 나머지는 소강 상태일 겁니다. 내일 선거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약간 태만 내지는 정책 기대감도 얼추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일 뚜껑 열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그다지 아주 큰 뉴스는 뭐 미국발 이슈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만 미국에 하나 중요한 건 있었습니다. SLR이라고. 그래서 SLR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파지티브합니다.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하는 그 일단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해서 SLR에 대한 주목하고 있는 거 그거는 파지티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릅니다. 6.6% 치고 올라가고요.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7만 원 얘기가 나왔네요. 공격적인 가이던스 덕택에 주가는 방어 전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가가 16만 2,600원이니까 목표 주가 17만 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주 넷마블이 4.7% 올라가고 DS증권이 넷마블도 역시나 리포트를 냈네요. 넷마블 신작 기대로 목표가 7만 원으로 오늘 53,500원입니다. 리포트 브리핑 넷마블 연이은 헤드샷 아직 5발 남았다. 리포트를 재밌게 쓰네요. 예. 네. 오늘 그리고 해운주 HMM이 4%, 그리고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4%, 현대로템이 3%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도 2% 넘게 상승 상위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3%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전에 신고가가 17,470원이었는데 오늘 16,000원 정도니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E 리포트가 최근에 좋게 나왔었죠. 근데 엊그제하고 그제하고 뭐 어제가 아니죠. 지난 거래일. 오늘도 나왔어요. 네. 그러고 오늘은 목표가 8만 원 나왔네요. 네. 오늘 가격이 3% 올라서 55,900원. GTG 투자로 자가 발전 비율 40% 돌파 전망? 이게 무슨 뜻이에요? GTG 투자? 이게 뭡니까?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VT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뷰티 쪽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 초반장. 일단은 반도체가 좀 반응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인 방산이랑 조선도 괜찮아요. 뭐 일부 지금 변압기 쪽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주력 산업군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은 편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들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선 기대감이 강하다. 그래서 대외 변수로만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확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MSCI 쪽에서 우리나라 ETF 전체 비중 중에서
지수 상방에 배팅한 퍼센테이지가 79%예요, 외국인이. 그래요. 예,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다가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외국인이 담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수의 상방을 좀 노려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까지 조금 움직여 준다면 지수는 매우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가 계속 강한 상황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삼성전자죠. 얘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6만 원 이상으로 위로 올라와 주면 2,700은 안 깬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왔어요. 17만 원대, 18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못 간 애가 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와주고 시가총액 좀 끌어올려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도 최근에 반등을,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산업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까지 같이 움직여 준다면 뭐 일부 주력 산업군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나가 떨어진들 지수의 하방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의 반란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전으로 아마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올라가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정책과 지금 대선과 연관된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코나이, 웹캐시, 지역화폐 쪽 올라가고 웹툰 쪽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뭐 이런 애들 올라가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엊그제 한 후보가 SNS에다가 K배터리 관련 공약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메시지 또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2034년까지 94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배터리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그 HMM 부산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것 때문에 또 HMM 또 올라가는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개별적으로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대선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있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뭐 오늘은 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만 저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 아니라 수출입 동향? 네, 그게 마찬가지죠. 또 그게 실적이 마찬가지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서 그게 우리 가장 이제 가장 눈에 스탠드아웃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결국은 베센트라든지 금융 당국에서 유동성을 받쳐준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에 대한 특수한 그 플러스 요인이 오늘 내일까지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은 빠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도 뭐 추세가 잡힌 거고 속도만 빠르지 않으면 오히려 파지티브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지는 거고요. 이런 흐름은 오늘 뭐 우리가 내일 쉬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넥스, ABL 바이오, HLB 테라피틱스, 보로노이, HLB, 젠백스 뭐 등등 해가지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요. 1%에서 3%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바이오 빠지는 거 플러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까도 채팅을 남겨주셨지만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한 2에서 한 4% 정도 빠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사실 저는 오늘 신문을 좀 봤을 때 그 우리나라도 정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변압기랑 원전 쪽이 좀 오히려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페인 그 대규모 정전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요인이 그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재생에너지들은 뭐 바람이 좀 덜 불거나 아니면은 뭐 태양 같은 경우는 막 오전에는 막 엄청 가동되다가 이제 밤 되면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변동폭이 커가지고
그쪽이 맛이 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 비중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좀 한 면에 가득 채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산업에 뭐 엄청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수질대 때 약간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변압기는 연속성이 그렇게 있는 쪽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어떤 달에 확 집중됐다가 안 됐거나 하거든요. 제가 이건 2년 동안 봤을 때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자체가 약간 반도체나 이런 기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그 이제 인기 투표에서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긴 합니다. 왜냐면 오늘 그 노르웨이에서 그 친환경 관련돼서 선박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예. 그거는 또 삼성중공업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라인메탈 관련된 이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선방사는 지금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데 딱 드러내서 있는 게 변압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인 산업 매력도가 살짝은 오늘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초반에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16분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 삼바 그리고 엔솔 이런 종목도 오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약간 증시의 지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닉스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솔 거기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조선의 HD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지금 다 1%에서 3%까지 오르니까 지수는 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보합권에서 조금씩 엇갈리는데 이 외에도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4.7% 올라오고요. 예,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코멘트 있으시다면? 네, 지금 그 본인이 얘기한 거로 이슈가 그 확실히 드러난 거는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확실하죠. 그렇고, 예.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코난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일부 솔트룩스 이런 거 AI 소부자, AI 작은 종목 이것도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 정부가 누가 됐던 간에 그쪽에 구체적으로 나온 리포트가 나와서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것도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승을 가담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뭐 지주사 정도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게 하는 정도이지 그게 빠진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은 장은 파지티브가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드래그에서 발목을 잡을 뻔 주말에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살려놓고 일단 일주 가보자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결단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거든요. 예, 미국의 예. 어떤 그 협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상호관세에 대한 일본하고의 협상도 그 G7 미팅이 있어요. G7이 6월 15일이니까 어쨌든 이번 주는 지나가고 봐야지 또 스페큘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기대를 가져보자. 이런 심리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했으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는 이빨이 다 드러나갖고 웬만해서는 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5% 관세를 50%를 100% 올리고 무슨 일본 철강 이런 거에 흔들릴 상황은 아니에요. 유동성을 빼지 않으면. 그러면 장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스러웠는데 숨고르긴 하되 좀 지켜보자. 이런 패턴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별 섹터로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했다. CATL 유럽 공장에다가 네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공급 규모가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니까, 이 2차 전지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산업군이에요. 왜냐면 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분명 엄청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갈 거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상 팩트로만 놓고 봤을 때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좀 강화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네. 상단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전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레인지는 들어왔었어요. 연초에 들어왔다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빠졌잖아요. 다시 좀 반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트레이딩은 맞아요. 트레이딩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딩은 펀더멘트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트레이딩이 펀더멘트 바뀌냐는 것은 실적이 나오면 후행적이잖아요. 네. 실적을 좌지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면은 저가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게 보이면 돼요. 저가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런 정황이 나오면은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 그러면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전기차가 전 세계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전 세계 1년에 한 9천만 대 팔거든요. 예. 9천만 대 파는데 한 2천만 대, 한 20%를 이제 막 넘어가는 거, 그죠? 이게 올해거든요. 캐즘 다음에 그 early majority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13%에서 30% 넘어갈 때인데 지금 올해가 딱 그거거든요. 그걸 촉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럽게 싼 그 제품이 나오면 돼요. 그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저기 테슬라가 나오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가 그거 나와서 하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징조가 말이죠. 징조가 저가 제품이 나올 때 처음에 가격 압력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바로 못 가거든요. 대표적인 이겁니다. BYD가 일주일 전에 가격을 무려 34% 뗀다고 얘기했어요. BYD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BYD가 테슬라보다 물량을 더 많이 팝니다. 근데 그 BYD가 가격을 최소한 20에서 30%뭐 이렇게 빼기로 했어요. 걔네 부채도 많고. 근데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또 내놓고 예상대로 하반기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수요를 넓히는 걸로 연결되면 그때는 펀더멘털이 돼요. 근데 그게 펀더멘털이 지금이냐 9월이냐 이거에 따라 갖고 트레이딩 레인지나 타이밍이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디가 먼저 받느냐면은 셀업체가 먼저 파지티브하게 반응합니다. 셀업체는 누구냐? LG엔서, 삼성 SDI 먼저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있다가 아까 부품업체들이 양극재나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 그 트레이딩을 LG엔솔부터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는 GM이라든지 그 업체들을 다양하게 테슬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LG엔솔을 기준으로 따지면 70조 이하에서는 트레이딩 레인지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컨센서스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테마성 종목들인 뭐예요? 그 나트륨 배터리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뭐 등등등등. 그렇죠. 이런 종목들까지 또 올라가고 대선 후보들이 뭐 그런 뭐 2차 전지 관련된 공약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테슬라도 상승했나요? 주말 동안에? 테슬라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거기 도지 나온 게 제일 크죠? 지금은 이슈로는. 그렇죠. 그게 그죠. 그래도 뭐 로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로보택시가 6월 12일 텍사스에서 출시된다? 네. 그렇죠. 이런 소식들도 더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긴 했는데 그 나인테크가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 요걸로 실증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가면서 2,714포인트, 코스닥이 0.5% 올라가면서 738, 0.6% 정도 상승. 요 정도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김정일 본부장님? 네, 괜찮습니다. 네, 1% 넘어가는 거 오바고요. 안 오르는 것도 우리가 너무 경계감에 일찍 들어온 거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제가 예측했던 그 정도입니다.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 화장품은 예상대로고. 예.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확실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네, 좀 다른 모습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도면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간에 MSCI 쪽에서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대량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그 결과값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 현물 이탈이 강하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막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대선 이후의 흐름은 좀 지켜보실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전고점이 코스피가 2720인데 지금 2716포인트니까 힘은 충분히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휴일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 적극적으로 뭐 증시가 확 불을 뿜겠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또 내일 지나고 수요일이 왔을 때는 또 어떤 흐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에 663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 7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현물에서 팔자세 그리고 선물에선 사자세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모 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는 최근에는 수급이 어디에 쏠리는지를 제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려 있어서 네. 일단 주력 산업군에서는 수급 이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뭐 현대차, 뭐 코스맥스, H&M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만약에 좀 차이가 나더라도 주요 종목군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안 꺾이면은 뭐 전체 숫자가 너무 커지지만 않는다는 전제하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반 거의 다 되고 있어가지고요. 두 분의 자료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 NC소프트 진짜 강하네요. 10% 넘게 갑니다. 이게 목표가가 17만 원 나왔었는데 16만 8,100원까지 가니까 아이온2 여기 재밌어요? 이게 제가 기대가? 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아이온 해보신 이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네. 로그인 할 때 나오는 그 부금을 영상으로 트레일러 영상으로 깔았고요. BGM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클래스가 있어요. 예를 클래스? 들면 예, 뭐 검성 그러니까 이제 철판 입은 애들로 치면은 이제 수호성이랑 검성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뉘는데 그 클래스가 이전에 아이온 1이랑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그다음 모션이나 이펙트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비슷한데 중요한 건 아이온도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다 돌아다니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거보다 맵 크기를 36배 키웠대요. 이거는 자유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 거. 그리고 저도 좀 해볼까 고민 중인데 이전에는 땅이랑 하늘에서만 싸웠는데 이번에 물속에서도 싸우는 게 생겼어요. 오, 아바타 같네. 네, 그래서 물속에서도 하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과금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뭐 BM 자체가 거기는 좀 공격적이긴 할 거라서 네. 어쨌든 좀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마 좀 추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저도 일단은 한번 해볼 생각이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과거의 이 추억이 너무 막 강하게 와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PVP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PVP? 그 PVP,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붙는 건데 거기가 이제 마족이랑 천족해서 이제 종족을 나눠서 붙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공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중립 지역이라고 있어서 그냥 그 필드에 나가면은 그냥 성 밖으로 나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아이온은 사실 그 재미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게 얼마나 좀 좋을지 그리고 예전에 다른 서버로 넘어가는 그 이제 시공행 9년이라는 그 컨텐츠가 얼마나 확대되는지가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강해지면 저는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고 옛날처럼 뭐 인던 돌고 그냥 훈장 얻어갖고 훈장 갔다가 뭐 물건 사고 이래버리면 재미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일단 영상 보고 되게 옛날에 그 추억이 2008년 9년도 때부터 쭉 했었던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하님께서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다. 하보로.
예.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예. 아 근데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재밌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예.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 자료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요? SLR 말씀드리겠습니다. SNL? SLR.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SMR 소형 SMR이 아니고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겉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페이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실까요? 아까 제가 유동성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럼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국채를 이제 누가 사주느냐? 국내에서 살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사주면 뭐 해외 가서 막 윽박지르고 뭐 협박하고 뭐 어르고 다르고 벌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국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오늘 보도가 됐고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SMR이 아니고 SLR입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을 그 국채라든지 위험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위험 자산이나 그 국채 자산이나 국채나 다 똑같은 가중치를 안 주고 똑같이 취급한 게 이런 레이셔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레이셔를 낮추면은 국채를 살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그 레이셔 SLR 레이트가 8대 은행의 미국의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마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쪽의 평균이 한 3%, 4%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 이걸 좀 낮추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낮추게 되면 이게 5%가 3.5로 낮춰져 4%가 될지 혹시라도 그보다 더 낮춰질지 모르죠. 하면은 이른바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 이것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4.5, 4.8이 아니고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곧 결정되더라도 뭐 시행하려면 한두 달 걸리긴 할 텐데 주가는 이걸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미국 국채 수입 매수를 위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서 기대가 있다는 점. 이러면 시중금리의 하락에 긍정적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9월 달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건데 여기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되는데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 하나증권에서 한 거는 과거에도 코로나 때도 이렇게 그걸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SLR을 잠깐 1년 동안 확 얼마인지 모르죠. 낮춰져 갖고 금액이 얼마였냐면 이게 한 8천억, 그쵸? 9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약 4천억 달러가 1년 사이에 늘었어요. 국채의 수요의 근간이 됐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조 7천억, 1조 8천억 달러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늘어날 거냐는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SLR을 요거 6% 그에서 갖고 있는 국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의 비중은 이렇습니다. 상업은행이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전체 국채 28조 달러의 약 6% 정도예요. 만약에 이게 5%가 아니고 3%나 4%나 아니면 그 이하로 낮아졌을 경우에 얼마나 이게 플러스 더 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국도 한 1,200억 달러 지금 갖고 있는데 한국가은행한테 야 너네 국채 너네 흑자 내는 거 너무 작게 하고 있어. 1,000억 달러 더 사. 이게 쉽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 이런 대만 이런데 일본 협력구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하여튼 몇천억 달러 높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은행을 규제를 풀어줘서 국채 그 베이스를 여기 단 2천억, 5천억 달러 넓히겠다는 게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점이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베센트는 이게 낮추어지게 되면 베센트가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채 수익률이 0.3에서 0.6%포인트 낮추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4.5에서 4.8로 가려고 하는 거를 그 이하로 끌어내려서 4에서 4.4%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파지티브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관세에서 뭐 설왕설래한 거 하더라도 약간 이게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기사가 요 기사거든요. 한번 좀 이거는 정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설비 폭증했는데 내년 봄 폭탄 전망의 초비상 이가지고 전력 수급 불균형 이거 토요일에 나왔었던 기사인데요. 한번 요거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네, 이제. 근데 채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노출 비중 자체가 의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게 큰 뉴스일까라는 의견도 있던데. 근데 이제 출력 제어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력 제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정전을 막기 위해서 전력량을 조절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고 이게 제어를 하는 요일 자체가 태양광에 대한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나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좀 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저조차도 지금 정도면 한번 TLT나 뭐 TMF 정도 한번 질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국채에 대해서 입찰률이 많이 떨어졌고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가 전 오히려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뭐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자국 내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아마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국채 가격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TLT나 TMF 같은 경우는 국채 가격이 높아지면 주가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TMF는 이제 TLT 3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서학개미 분들은 그런 이제 이론으로 이거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파킹 ETF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부 기관에서 CMA 파는 거는 1%대까지 떨어졌대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매력도가. 왜냐면 거기서 15.4% 뛰고 뭐 차태고 뽀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인데 일단 베센트가 코인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코인과 실물 금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패권화라는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금이랑 비트코인을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이나 이제 뭐 이자의 성격을 좀 섞어서 상품 ETF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해당 부분에서 뭔가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뭐 코인에서도 나오고 이제 ETF에서도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이제 점점 더 이 비트코인은 기간의 수급의 영향도가 커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기 패닉을 한다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코인이 저는 국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기사랑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미국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패권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규제를 계속 풀고 그 이제 기관 자금을 자꾸 투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으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게 기관 자금이 또 현물로 들어가는 구조이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 유동성이 자꾸 공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이제 국채를 사는 구조고 그걸로 이자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강해지면 강해지고 유동성이 커질수록 결국엔 국채가 단단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미 수출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미국에서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또 중국은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화장품이 이슈가 되는 것도 결국은 그거예요. 미국에서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막 엄청 폭발적으로 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산업군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입 데이터를 보실 때는 좀 이 주요 지역이 아니더라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산업군들을 좀 추려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기사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장한범 부장님이 기사를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0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0.5% 올라서 738,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네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이 대선이고, 오르는 거 오늘 뭐 방산의 조선, 그리고 뭐 증권, 요 정도가 올라가고, 일부 게임주, 뭐 그리고 엔터 몇 개, 뭐 요 정도 좀 상승하는 것 같고, 뭐 변압기 좀 살짝 차익 실현 나와서 좀 떨어지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오늘 코멘트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를 보고 오늘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요거는 좀 무리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이미 다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좀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전일까지도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오늘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섹션 899 그게 노이즈가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진짜 시행이 된다. 하원은 통과했으니까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저는 아마 미국 자산 다 처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실 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제 뭐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으로 오겠죠. 그런 수급의 뭉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 진짜로 상법 개정이나 배당 분리 과세를 한다. 네. 저는 그거면 우리나라 국정에 대형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은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런 것들 보고 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봐요. 그때 들어가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너무 보실 필요는 없다. 이미 그걸로 누릴 분들 다 누렸고, 또 이제 막판에 또 그거에서 또 차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지금 오늘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예. 내용 보고 따라가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많이 오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테크윙, SFA 반도체, 동진세미캠, SNS텍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요. 2%에서 한 5%까지는 아니어도 한 4%까지. 뭐 특별히 개별 뉴스가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리노공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버티면은 다른 것들은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나쁜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I라는 테마에 엮여 있다고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소부장에 특별히 그 뉴스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리포트를 특별히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아까 잠깐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같이 엮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유안따라는 증권사에서, 제가 요거는 아침에 바빠서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트만 갖고 왔는데, 제목이 새 정부 주도 산업은 AI, 유망주를 찾아라. 유안타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향후에 뭐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예산안 이런 거 있는데, 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목표하는 것이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AI 도입률이 현재는 얼마나 될까요? 한 24%? 공공기관 중에서 네 군데 한 군데가 아직 AI 도입을 네 군데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2030년 되기 전에 90% 이상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천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되면 중요하다는 건데, 전 몰랐는데 7월 달 중에 AI 국가대표 선발이 있다고 합니다. AI 국가대표 선발? 그럼 선발되면은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뭐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대기업은 빼놓고 뭐 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중소형 관련되는 주식이 좀 어텐션 받지 않느냐 해서 AI 소프트웨어 중소형주에 대한 대표로 여겨지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와이즈넛, BRE 매트릭스 이런 주식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정책하고 AI하고 엮은 거 약간 스몰 일정 안 되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냥 소부장은 삼성하이닉스가 안정화되면은 AI 믿어봐. 그리고 근본적으로 AI가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여부는 엔비디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날 밤에 나오는 브로드콤이 있습니다. 에이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미리 좀 반영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세적인지는 아직은 소부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뭐 장애 초반에 짚을 거는 좀 짚은 것 같고, 캐주얼하게 두 분은
6월 3일 이후에 6월 달의 증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6월 첫 거래일이니까 그쵸. 새 정부 들어오고 뭐 누가 됐든 간에 새 정부 들어오고 또 6월 달이고 또 증시는 2700선 넘어가면서 지금 어쨌든 우상향하는 쪽으로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지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뭐 분위기는 지금 매우 좋죠. 매우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못 올라가던 산업군들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것만 된다면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즐기는 거죠. 즐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리포트 바를 받는 게 많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단기적으로 거의 5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또 되게 잘 적용되는 시장이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흥분만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일단 방향은 롱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중립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뭐 주력 산업군들에서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지금 계속 이게 막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미국장이 요즘에 조금씩 다 꺾이는 분위기라 요거에서 우리나라만 계속적으로 따로 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다.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미국장이 좀 죽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큰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맞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네. 미국장이 만약 추세적으로 만약에 빠지면 한 5%, 7% 빠지면 한국도 영향이 있겠죠. 네, 올라간 것만큼의 영향이 있을 건데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기조가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불연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럼 미국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는 건데, 아까 유동성에서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금방 또 4.8로 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답답한 얘기인데 갇혔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딱 보시면은, 네, 아까 뭐 리포트발 말씀하셨잖아요. 리포트발이라는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도 똑같은 얘기예요. 4.5%가 그달에 있으면 성장률이 미국이 한 1.7%고 우리나라는 올해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상 22배에서 25배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배 가면은 5,800이고요. 23배가 지금 5,900이거든요. 그러니까 25배 가는 건 AI가 엄청 플러스 요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AI가 뭐 중동에 딜이했다. 아니면 뭐 또 우리는 뭐 저기 빅 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안 줄이고 있어. 요 정도만 가지고는 아마 플러스 요인이 10% 이상 주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면은 6,200 가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4.5가 4.2로 내려가야 돼요. 국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여기서 갇힙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미국을 얘기할 때 요거 세 마디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짖는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영어로는 a barking dog never bites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never란 말은 never say never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a barking dog seldom bites. 가끔 물어요. 그 짖는 개가 미쳐버리면 가끔 물거든요. 그 미칠 때가 남아있으면 경계를 하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쳐갖고 한번 날뛸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섹션 899인가? 그렇죠. 그것도 미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확 끌어다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하긴 할 텐데 9월 달만 하기만 하면은 주식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갖고 충분치 않아요. 주가는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AI가 엄청 좋아야 돼요. 요 두 가지. 에이전트 AI, 뭐, 소버린 수요 다 있는데, 이거 아는 정도의 속도가 더 높아야지, 아까 말한 6,200을 향해서 갈 것이고, 미국이 한 6,200 정도로 가야지, 우리가 한 2,800 넘어서 2,850 이렇게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조금 목에 찰 수는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6월 달에 가장 핫할 것 같은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6월 달이면 사실 지금 뭐 4주 남았으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이 섹터가 제일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다면 먼저 물어볼까요? 네. 예. 저는 조방하고 변압기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하나만. 하나? 네. 전쟁이 트럼프 난리를 치면은
그럼 한 달로 따지면요. 예. 한 달로 따지면은 저는 그냥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화장품으로 가겠습니다. 화장품. 네. 오. 한 달로 가면은 딱 집으면 뭐 2, 3개월 추세는 그 조방별이 살아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예. 오. 반도체에 대해서는 클로징벨에 제가 지난주에 많이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엄청 많이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증권주 하겠습니다. 증권? 야, 이 위치에서 증권? 상법 개정되고 분리과세 기대감이 제일 높으니까 그거 되면 지주사 아니면 그건데 지주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증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야. 왜냐면 그걸로 올라왔으니까 그걸로 계속 갈 거면 그걸로 배팅을 거는 게 맞죠. 오케이.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아마 저도 세컨 초이스 정도는 증권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 저는 속도전에서 아까 어떨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네.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분은 화장품, 한 분은 증권. 오케이. 오케이.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채팅 보고 있었어요. 저는 뭐,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럼 명민지 앵커님은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2레벨에서 지금 못 살아요. 2레벨. 계속 지금 레벨이니까. 돈이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내려와야 사지 이러고 내려와라. 거꾸로 이러고 물어봐요. 있었는데. 내려가게 만들 요인이 잠재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저는 내려갈 요인도 없고 올라갈 요인도 별로 없다. 갇혔다. 네. 그래서 이 레벨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자신 없으면 저 안 합니다. 은근히 쫄보여가지고. 마음을 내려. 그게 맞아요. 마음을 내렸어. 그렇지. 자신 없으면 안 해야죠. 알겠습니다. 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지주사 중에서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맞아요. 그것도 뭐 방법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습기랑 샌들 가져왔어요. 샌들 먼저 해야겠다. 지난번에는 제습기 했으니까. 버켄스탁 애리조나 샌들 남녀 공용 3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샌들 한 켤레. 지금 보시는 게 화이트, 가운데는 블랙, 그리고 오른쪽에는 라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버켄스탁 가격은 워낙 잘 아시죠? 95,000원인데 저희가 5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초경량 플러스 고탄성 EVA 소재라고 하고요. 발볼이 좁은 네로우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쁘기는 한데 사이즈 선택할 때는 좀 유의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녀 공용 데일리랑 바캉스 모두 어울리고요. 정품 병행 수입입니다. 국내 인기 베스트 모델 색상하고 사이즈는 옵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 저희가 모델을 딱 갖다 놨죠. 자, 그리고 하나는 좀 실용적인 제품인데요. 윈제이 제습기입니다. 제품 본체랑 배수 호스랑 사용 설명서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10리터짜리가 있고 24리터짜리가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사계절용 제습도 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 되고요. 플러스 빨래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정화,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가 됐고 제습도 되고요. 물 가득 찼을 때는 자동으로 전원 차단이 가능해가지고 습기도 쫙 빨아들이고 공기청정도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건조해주고 요런 10리터, 24리터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2만 대고요. 누적 리뷰가 3,000개입니다. 그래서 10리터는 129,000원, 24리터는 249,000원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샌들이 필요했는데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4분이어가지고 마감까지 두 분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위아래로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합으로 시작해서 0.7까지 갔다가 다시 0.1, 0.2까지 내려와서 지금 2,700포인트를 겨우 간당간당하게 좀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이 휴일이고 금요일에도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한산하고 거래량이 좀 적을 것 같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좀 뛰어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마감까지의 코멘트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그냥 정중동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거. 모멘트 확실한 거. 화장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전쟁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뭐 거기다 엄청 쏴댔대. 내일 뭐 협상 오늘 밤에 협상 앞두고 뭐 그런 거 모멘텀은 또 방산이 또 튀어올 수 있는 정도만 확실한 것 같아요. 두 개만 말하면. 네. 그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레벨 자체에 대해서 불안한 게 없지 않으니까 뭐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로님. 네, 오늘 뭐 좀 증시가 왔다 갔다 하네요. 확실히 리포트 중심으로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상승 랠리의 끝은 아마 반도체가 피날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저는 꼭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그런 때문에 점에서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표 삼으셔가지고 뭐 저를 지표 삼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잖아요. 중국장 안 열립니다. 휴장. 오늘 중국 휴장이에요? 휴장. 왜요? 단오제.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대만은 금요일 놀고 중국은 오늘 쉽니다. 단오에 중국도 쉬어요? 네. 다 동부가 똑같아요. 쉬는 날도 많다. 쉬는 날도 많아. 휴장. 그렇네. 단오절.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몇% 빠지는데. 오케이. 단오절로 휴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미 사시는 분. 구미. 네, 대구. 2차 전지 궁금하신 분. 예. 캐즘이다 재반등이다 말이 많은 2차 전지 산업. 과연 앞으로의 실질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NH투자증권 구미에서 2차 전지 산업 전망과 개별 기업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NH의 이현주 부장, NH의 박지훈 부장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NH투자증권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거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잘 구미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고정 댓글 혹은 댓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 사시는 분, 일산. 예, 일산 손 드세요. 신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반기 주식 투자 유망 종목 채권 투자 전략 요거 일산 WM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5시 여기도 역시나 6월 18일 수요일 날 일산 사는 분은 일산으로 구미 사는 분은 구미로 6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VIP 요 금융센터는 얼마 있으면은 해주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1억 있으면 해줘요? 에이, 그거 갖다는 안 되죠. 그거는 일반 지점에서 또 지금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되지. 아닌데? 그 정도 해주던데? 그래요? 1억으로요? 응. 오, 금융자산만 1억 있으면 해주던데? VIP를요? 처음 들었는데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1억 아닐 거예요. 어느 PB 얘기하는 거 맞죠? PB. 예. 1억인데. 5천만 원이 너무 말이. 얼마인데 그러면? 저 훨씬 더 높은 거. 한 구자에. 한 구자에 두 자릿수 아니에요? 두 자릿수?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가 아는 것도 이상하지. 사실. 그렇지. 좀 더 높아야 돼. 높아야 돼. 훨씬 높아야 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제가 댓글을 안 읽는다고요? 댓글 엄청 잘 읽어요. 댓글 읽어요. 그게 레이더망인데 다 보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이구미 이런 거, 드립 치는 거 제가 안 했다고. 마이구미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이 또 휴일이니까 이번 주는 좀 쉬엄쉬엄 하시죠. 그리고 뭐 어떻게 맨날 주식만 합니까? 세상 굴러가는 것도 좀 보고 대선에 누가 되나도 좀 보고 또 무슨 뉴스가 나오나 보고 투표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